저는 미국 S&P 500 ETF가 세계 최고의 자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격이 우상향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상의 성과를 기록해 가치 저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V55라는 ETF를 생일이나 어린이날 등의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들이 20살쯤 되면 제법 큰 돈이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AI, 로봇 기술의 가장 앞선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V55보다 비트코인에 훨씬 더 많은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왜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인지 5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동성이 크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비트코인은 S&P 500보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요동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변동성은 곧 수익률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S&P 500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성장할 때 비트코인은 수직에 가까운 궤적을 그리며 질주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록한 수익률은 인류가 수세기 동안 일궈온 그 어떤 자산의 상승분도 가볍게 압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이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4년마다 찾아오는 공급의 절벽 반감기, 그리고 무엇보다 쉼없이 찍어내는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 통장 속의 숫자가 과연 내 내일의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는가? 이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전 세계의 자본은 갈 곳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자금의 파도가 향할 목적지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고 누구도 위조할 수 없으며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 저장 수단,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화폐로서의 인식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자산 대이동의 가속 페달이 될 것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S&P 500,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람은 이제 흔하디 흔합니다. 그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실체 없는 사기 혹은 위험한 도박으로 치부합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대중이 외면하고 오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자산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때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막 발을 들이기 시작했고 아직 대다수의 개인은 이 열차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고 비트코인이 상식이 되는 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격은 다시는 오지 않을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관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전 세계적 상식으로 자리 잡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잦아들겠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고점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S&P 500이 인류의 평균적 성장에 베팅하는 것이라면 비트코인은 인류 화폐 시스템의 혁명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보여줄 수익률은 S&P 500의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들이 위험을 보고 물러설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압도적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의 지도를 바꿀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희소한 자산.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은 그 자산이 과연 영원히 희소할 수 있는가입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자산도 도달하지 못한 절대적 유한성의 영역에 서 있습니다. 2100만 개. 이 숫자는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라 우주의 물리법칙만큼이나 견고한 수학적 약속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강력한 정부도, 심지어 비트코인을 만든 창시자조차 이 숫자를 단 하나도 늘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고통스러운 노동의 대가로 1비트코인을 손에 넣었다면 당신은 전 세계에 단 2100만 조각뿐인 희소자산 중 하나를 온전히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100년이 흐르고 세상이 뒤바뀌어도 당신이 가진 가치가 2100만 분의 1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분모야말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그 이상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 믿는 S&P 500 ETF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위대한 기업들의 집합체이지만 그 구조적 결함은 바로 확장성에 있습니다. 기업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성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신주를 발행해 주식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체 가치가 올라간다 한들 발행 주식 수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 가치는 소리 없이 희석됩니다. 당신의 파이가 커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파이를 더 잘게 쪼개어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공급을 창출하며 이는 자산의 희소성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기업이 처한 환경입니다. 모든 기업은 공급량이 무제한에 가깝게 풀리는 법정 화폐의 틀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이라는 가혹한 운영 비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주가도 함께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화폐라는 잣대가 짧아진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자산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위태롭게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모든 인플레이션 비용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운영 비용도, 추가 발행도, 지분 희석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가치의 정수 그 자체입니다.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종이화폐의 세계에서 오직 2100만 개라는 유한한 성벽을 쌓고 버티는 자산은 비트코인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하게 닫히는 비트코인의 문은 그것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소성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셋째, 금 이후 최고의 경화 기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는 숨가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증기기관이 열어젖힌 산업혁명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의 탄생,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스마트폰, AI, 로봇공학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뒤바꿨다는 기술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다음 단계가 존재하며 오늘의 혁신은 내일의 구식이 됩니다. 하지만 돈의 역사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룩한 이래 수만 가지 기술이 명멸하는 동안 가치를 저장하는 진정한 경화는 금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금 이상의 대안을 찾지 못했고 금은 그 누구도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 단단함 하나로 부의 왕자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금 이후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두 번째 경화, 비트코인이라는 경이로운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기술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이 가졌던 경화의 속성을 완벽하게 계승하면서도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달고 금의 한계를 뛰어넘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자산의 희소성을 측정하는 가장 냉혹한 척도인 재고 대 유동량 비율, 즉 S2F 비율을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이제 금을 제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신규 생산량이 금보다도 적다는 뜻이며 인류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이 공급의 벽을 허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금은 가격이 폭등하면 채굴량을 늘리려는 시도라도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공급 난이도 조정이라는 수학적 설계를 통해 그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해진 공급량만을 내놓습니다. 수요가 폭발해도 공급이 반응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경직성은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돈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디지털 희소성의 창조입니다. 금은 희소하지만 무겁고 옮기기 어렵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물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의 그 단단한 희소성을 0과 1의 세계로 가져와 빛의 속도로 전송 가능한 형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기에 검열될 수 없고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그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술은 수만 번의 세대 교체를 거치며 촘촘하게 발전해왔지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돈은 금 이후 수천 년의 침묵을 깨고 비트코인이라는 단 한 번의 도약만을 허락한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단순히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가치가 희석되는 법정화폐의 홍수 속에서 인류가 금 이후 처음으로 발견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디지털 방주입니다. 기술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진정한 경화의 탄생은 인류 사상 단 몇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적의 정점, 금의 시대가 가고 비트코인의 시대가 도래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넷째, 탈중앙화 자산.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 믿으며 투자하는 S&P의 실상을 냉정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증권 계좌에 찍힌 숫자를 온전한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자산은 수많은 중개인과 정부의 허락 아래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최근 증권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현지 규정의 변화, 거래소의 요청, 혹은 통신 문제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때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유한 주식이 강제 매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나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인 S&P 500은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기는커녕 시스템의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희생될 수 있는 통제된 자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국가가 전례 없는 부도 사태에 직면하는 비상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평생을 일궈온 S&P 500 지수조차 시스템의 명령에 의해 강제 매각되어 가치가 폭락 중인 원화로 강제 환전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당신의 자산권도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결국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투자는 평화로운 시기에만 유효한 시한부 소유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결코 평화롭기만 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위협하는 오늘날 언제든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비트코인은 단순히 수익률 높은 자산을 넘어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즉 개인 지갑에 스스로 보관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나 은행의 개입 없이 오직 나만이 내 자산의 통제권을 갖는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전쟁이 터지고 어떤 증권사가 문을 닫으며 어떤 정부가 계좌를 동결하더라도 당신이 개인 키만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의 부는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만 대의 컴퓨터 노드들이 지탱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물리적 국경이 무너지고 법정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는 대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한 당신의 소유임을 끝까지 증명해낼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에서 탈중앙화 자산인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내 자산의 생사 여탈권을 타인이나 시스템, 정부의 손에 맡겨두고 안심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는 국가나 기관의 자비에 기대어 내 미래를 맡기기보다 수학과 암호학이 보장하는 비타협적인 소유권을 신뢰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S&P 500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취약성을 경계하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비트코인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자산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상속이 쉽다.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일군 가치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S&P 500 ETF를 비롯한 모든 전통적 자산은 철저히 이름표가 붙은 자산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증권 계좌는 국가와 금융기관의 감시망 아래 놓여 있으며 사후에 이를 가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막대한 세금, 그리고 때로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자산은 이미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단단히 묶여 있어 당신의 가족은 국가가 정해놓은 단 하나의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순간 우리는 자산 상속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본질은 탈중앙화이며 그 지갑에는 누구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개인 키라는 열쇠를 가진 자만이 그 주인이 될 뿐입니다. 내가 믿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 개인 키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모든 부는 어떠한 물리적 이동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즉시 가족의 손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회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자산의 운명을 가족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선택권의 부여입니다. 물론 각국의 세금 체계와 입법 사항은 시시각각 변하며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의 상속세와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이 우리 가족에게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자산 상속 환경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 비트코인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산이기에 전 세계 어디로든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적 체계를 갖춘 나라로 이민을 선택한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며 소중한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해외 이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산이 특정 국가의 법 체계에 인질처럼 묶여있는 S&P 500과 달리 비트코인은 소유자에게 능동적인 결정권을 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산을 우리나라 법안에서 투명하게 상속할지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산과 함께 새로운 땅을 선택할지 그 결정의 키를 국가가 아닌 우리 가족이 쥐게 되는 것입니다. 부의 이전 단계에서조차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이자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보다 비트코인에 훨씬 더 많은 비율로 투자하는 이유는 첫째, 변동성이 크며 둘째, 희소한 자산이며 셋째, 금 이후의 최고의 경화이며 넷째, 탈중앙화 자산이며 다섯째, 상속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5가지 이유로 인해 저는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가족을 지키고 지금 제가 생산한 가치를 미래로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